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영입니다. 한밤중 깊은 잠을 깨우는 종아리의 그 끔찍한 비명. 마치 누군가 다리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을 참아본 경험 어르신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아이고 쥐가 났네 하시며 그저 주무르거나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의 고통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단순한 다리 쥐가 어떻게 생명과 직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떤 다리 쥐가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죽음의 신호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단 몇 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 비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68살 박정희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은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쥐가 난 다리가 아침이 되어도 계속 뻐근하고 점점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며느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급히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깊은 정맥 혈전증, 즉 다리 깊은 곳에 정맥혈관에 끈적한 피떡 혈전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피떡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혈관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피떡 조각이 떨어져 나와 심장을 거쳐 폐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폐색전증입니다. 폐색전증은 발병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실로 무서운 응급질환입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혈전을 녹이는 용해 치료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은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원장님,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줄 알았지. 이게 날 죽일 수도 있는 병인 줄은 꿈에도 몰랐소.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다리 저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다리 쥐가 나는 것일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손주와 등산을 다녀오시거나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내리시면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젖산이 근육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안 하고 계속 돌리면 과열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물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라는 밑에 영양소의 절묘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근육신경의 신호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갈증을 느끼는 중추가 둔해져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저녁부터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땀을 많이 흘린 여름철이나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이 균형은 더 쉽게 깨집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한 번 수축하면 잘 이완되지 않는 과민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녘에 어르신들의 잠을 깨우는 다리쥐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혈전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동맥의 문제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오래되면 다리로 가는 동맥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당연히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혈압이 더 낮아지고 혈류가 느려지기 때문에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근육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고혈압 약 중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이나 고지혈증 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은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은 후부터 유독 다리 쥐가 심해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리고 주무시거나 무거운 이불이 발을 짓눌러 발끝이 아래로 처진 채로 주무시면 종아리 근육 비복근 이 밤새도록 짧아진 상태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몇 시간을 있다가 새벽에 무심코 다리를 펴거나 움직이는 순간 과도하게 긴장해 있던 근육이 갑작스러운 자극에 놀라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탁 놓았을 때의 반동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은 슬프지만 노화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육의 힘과 버티는 능력이 약해져 작은 피로에도 쉽게 지치고 뭉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속도 역시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부품이 닳아서 정교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 조절 시스템도 오작동을 일으키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다리쥐 신호. 자, 그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인과 구별해야 하는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쥐가 난 쪽, 다리가 한쪽만 붓고 붉게 변하며 열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어르신의 사례였던 깊은 정맥 혈전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양쪽 다리가 다 붓는 것은 심장이나 신장의 문제일 수 있지만 유독 한쪽 다리만 붓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쪽 혈관이 피떡으로 막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괜찮아지라고 세게 마사지하거나 주무르다가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가 폐로 날아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혹은 며칠간 지속될 때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근육이 풀리면 10분에서 20분 내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걷기가 불편하다면 근육 경련 과정에서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융해증이 생겼거나 근육 내부에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갑자기 창백해지거나 차갑게 식으면서 감각이 둔해질 때입니다. 이는 혈전증 정맥과는 정반대로 급성 동맥 폐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로 피를 보내는 동맥이 피떡이나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갑자기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정맥이 막히면 피가 고여서 붓고 붉어지지만 동맥이 막히면 피가 아예 가지 못해 창백하고 차가워집니다. 이는 다리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최응급 상황입니다. 몇 시간 안에 혈관을 뚫지 못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다리 쥐와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는 다리에 있던 혈전이 이미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았을 가능성, 즉 폐색 전증을 강력히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리가 아픈 와중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가슴을 쿵 애쓰는 듯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1분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는 종아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다리 근육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쥐가 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아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위험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통을 3초 만에 멈추는 응급처치법.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즉시 통증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효과를 본 아주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고 누운 자리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위십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는 미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견한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쥐가 나서 다리가 뒤틀리기 시작할 때 즉시 어르신의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코 바로 밑 위십술의 중앙 부분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어 주십시오. 최소 10초 동안 강하게 꼬집는 것을 3번 이상 반복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마법처럼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 반사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술과 코 주변의 신경 3차, 신경은 매우 예민해서 이곳에 강한 자극을 주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다리 근육으로 가고 있던 경련을 일으켜라 라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더 큰 소리로 덮어버리거나 아픈 곳을 때렸을 때 다른 곳을 더 아프게 때려 통증을 잊게 하는 관문 조절설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살살 누르는 정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2번째 방법은 모두가 아시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쥐가 난 발의 발끝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지그시 무릎과 몸쪽으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급하게 확 당기면 근육이 더 놀라서 경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천천히 기울이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동작은 경련으로 짧아진 종아리, 근육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을 물리적으로 강제 이완시키는 가장 확실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으니 반드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3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승산혈이라는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주십시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다리에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에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을 아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도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4번째는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경련이 완전히 풀리고 난 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십시오. 옹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해당 부위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당뇨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뜨겁게 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전증이 의심되는 붓고 열이 나는 상황에서는 온찜질이 오히려 혈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위십술 꼬집기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비법입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제 가족들에게도 매일 강조하는 확실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발 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직각에 가깝게 유지되어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막아줍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골반과 다리의 정렬을 맞춰주어 근육의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무거운 이불은 피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15초간 지그시 늘려주거나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씩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밤새 근육이 굳는 것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 경련의 핵심 원인은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입니다. 물은 하루에 대여섯 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아몬드 호두콩, 두부 시금치 같은 짙은 IP 채소,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를 식단에 꼭 포함시키십시오. 이 음식들이야말로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펌프 운동은 다리에 고여있는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강력하게 짜 올려주는 최고의 혈액 순환 운동입니다. 다리쥐 예방은 물론 위험한 혈전증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주치의에게 제가 밤에 다리 쥐가 심한데 혹시 이 약 때문일 수 있나요? 라고 반드시 여쭤보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거나 약물 계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족욕이나 반신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은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숙면과 다리쥐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리쥐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쥐가 났을 때 너무 아프다고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이미 경련으로 놀란 근육 섬유에 손상을 주어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만약 혈전이 원인이라면 그 혈전을 폐로 날려보내는 반가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 제가 수없이 강조했듯이 다리 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눌리는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다리 쥐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임의로 사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통증만 가릴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각한 질병의 신호를 약으로 덮어버려서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끔찍한 고통은 주인님, 지금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몸의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제가 강조한 5가지 위험 신호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단 1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